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주제와 배경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학교나 산장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귀신이나 초현실적인 현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상상 이상의 잔혹한 결말로 독자들에게 소름을 유발합니다. 이제 하나의 장편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지수입니다. 지수는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지만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학교 옆에 있는 오래된 폐교 건물이었습니다. 지수의 학교 근처에는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수년 전 화재로 인해 폐쇄된 이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늦은 밤이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재미로 그 폐교를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물을 챙기고 학교를 마친 후 조용히 담을 넘어 폐교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건물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흐릿했습니다. 벽 곳곳에 그을린 자국과 깨진 창문이 그날의 사고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놀리며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지수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미묘한 소름이 돋았지만 그들은 그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물건 때문일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폐교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오래된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아직도 낡은 의자와 책상들이 남아있었고 칠판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는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곳을 나가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조금 더 구경하고 가자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혼자서라도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는 익숙한 동요였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의 끝에서 시작되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지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곧 복도의 끝에 어렴풋하게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걸어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을 떼지 못했고 그런 그녀를 처음 발견한 친구들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빠져나온 그들은 폐교 밖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결국 담장 너머로 도망쳐 나와서야 그들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폐교의 담장 너머로 바라본 그곳은 여전히 적막하게 서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어떤 학생도 폐교 근처로 가려 하지 않았고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매일 밤 그 소녀의 노랫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 소녀와 마주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교 선생님에게 이 일을 상담했습니다. 선생님은 신중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오래된 학교 기록을 뒤져 어떤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폐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짜와 그 화재로 인해 한 어린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사고 당시 그 아이는 불길 속에서 홀로 남겨졌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수에게 들렸던 그 노래였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폐교에서 마주친 소녀는 바로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사고로 희생된 소녀를 기리기 위해 작은 추모식을 열었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폐교를 멀리했고 그곳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경험은 지수와 친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지나칠 때마다 그들은 어느새 노랫소리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마치 그 소녀가 그들에게 평화로이 잠들었다고 속삭이며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나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폐가로 가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달빛이 오싹할 정도로 밝았고 우리는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생존 장비를 챙겨 출발했다. 폐가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 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정적이 우리를 반겼다.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뒤덮고 있었다. 문은 이미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우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이곳의 분위기에 겁을 먹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반기는 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썩은.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여기 유령이라도 있는 것 같아 하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크게 웃지 못했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에 연결된 손전등의 불빛을 의지해 폐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1층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내 사람의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중 아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소리는 계단 쪽에서 점점 더 또렷해졌다. 몇몇 친구들이 겁에 질려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2층에는 더 너저분한 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방 한가운데에는 녹슨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것 같은 낡고 해진 아이의 인형이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우리를 가두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귓가에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 소리가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패닉 상태가 된 우리는 문을 발로 차고 힘으로 밀며 간신히 빠져나왔다. 흔들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와 폐가를 빠져나왔을 때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우리는 그 길로 황급히 돌아왔다. 돌아오고 난 후 우리는 각자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당시에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서로 확인했다. 어떤 친구는 귀신의 모습을 잠깐 보았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는 폐가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이후 그곳에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폐가를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2021년 어느 가을밤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폐교를 방문하기로 했어. 그곳은 이미 인터넷에서 여러 차례 공포 이야기가 올라온 장소였지만 어느 곳도 제대로 증명된 것은 없었지. 우리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 폐교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학교 건물은 어둠 속에서 더욱 음산하게 보였어. 우리는 차량을 멀찍이 세우고 손전등을 켜서 학교 쪽으로 걸어갔어. 문은 낡고 녹슨 상태였지만 열려 있었어. 출입을 막고 있는 테이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학교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고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어. 바닥에는 낡은 매트와 벽엔 오래된 포스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교실과 복도를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어.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사라진 전교생의 흔적을 찾아다녔어. 그러던 중 우리 중 한 명이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어. 우리는 그쪽을 손전등으로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친구는 분명히 봤다며 좀 더 가까이 가보자고 했지. 우리는 점점 복도 깊숙이 들어갔고 어쩐지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였어. 복도에 끝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앞서간 친구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던 길을 돌아보니 왔던 길마저도 사라진 듯 했어. 복도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비명은 메아리처럼 울리기만 했어.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지는 듯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위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듯했고 우리의 발걸음도 점점 더 무거워졌어. 우리가 탈출을 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복도의 끝에서 밝은 빛이 보였어.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고 눈부신 빛을 지나친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우리는 어느새 학교 밖에 서 있었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지.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 그 후로도 우리는 그 폐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단순한 낭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곳을 2번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끝없는 복도와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는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타나곤 해.